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물맷돌 수학입니다. 예, 지금 저희가 2023학년 수능 문제풀이 계속 이제 풀이를 하고 있죠. 자, 이번 시간에는 미적분 우리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23번부터 이제 시작되고요. 자, 첫 번째 문제죠. 리미트 x가 제로로 갈 때 식이 주어졌는데 보시면 제로 넣으면 루트 4 마이너스 2니까 제로. ln 1 되니까 제로 되니까 제로분의 제로니까 사실은 뭡니까 이거 그냥 로피탈로 하시면 돼요. 로피탈. 그래서 분모 분자 미분하면 되겠죠. 리미트 x가 제로 갈 때 자 분자 미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x 더하기 1분의 1이 되겠죠. 1. 그 다음에 분모 미분하면 2 루트 x 더하기 4분의 1이 되죠. 예, 루트 x 미분하면 예, 자 y 콜 루트 x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2 루트 x분의 1이잖아요. 예. 자, 그래서 제로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로 넣으면 자, 요거는 제로 넣으면 2 루트 4 되죠. 2 루트 4분의 1분의 1분의 1 되니까 이거 4네요. 그래서 번분수 계산하면 답은 4다라고 아주 간단하게 사실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23번 문제 초반 문제는 미적분 선택부 좀 쉽게 나오죠. 자, 그다음 24번. 요거는 뭡니까? 우리 이제 급수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정적분으로 바꾸는 문제라서 저희 잘 보시면 요 문제를 자, 주어진 식을 우리가 조금 바꿔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 갈 때 시그마 k 이퀄 1에서 n까지 루트 1 플러스 n분의 3k의 n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죠. n분을 넘기면 자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다. 0부터 1까지니까 자 수직선 쫙 그어놓고 자 제로에서 1까지 보면 됩니다. 이거 몇 등분 했습니까? n등분한 거죠. 그래서 n등분 쫙 합니다. n등분 쫙 하면 결국 요 한 칸의 너비가 n분의 1이 되죠. 여기 뭐예요? 여기 dx가 됩니다. dx 그 다음에 x0 x1 쭉 가서 xk가 나오는데 자 x0는 제로죠. x0는 제로니까. 그 다음에 x1은 한 칸의 간격이 n분의 1이니까 x 이퀄이 아니라 x1은 n분의 1 되겠죠. 쭉 가서 xk는 n분의 k가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x잖아요. 이게 x니까 결국 요거에서 자 식이 어떻게 돼요? 인테그럴 제로에서 1까지 루트 1 플러스 3x dx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거 루트 어떻게 합니까? 취한할 필요 없이 우리 이렇게 바로 이렇게 쓰면 되죠. 인테그럴 제로에서 1까지 루트 1 플러스 3x의 d의 가로 여기가 아니고 d의 1 플러스 3x 하면 되죠. d의 1 플러스 3x는 3의 dx잖아요. 3이 없으니까 3분의 1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3 나오면 3이 소거되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3분의 1에 요거 미분은 뭐예요? 적분은 3분의 2죠. 곱하기 3분의 2에 1 플러스 3x 루트 1 플러스 3x에 자 제로에서 1까지 갑니다. 이것도 제로에서 뭐 1까지 1만 또 원장님이 얘기하셨던 1만 넣으시면 안 되고 제로 넣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9분의 2에 일단 묶어놓고 자 1 넣으면 얼마예요? 4니까 루트니까 8이네. 8 빼기 제로 넣으면 제로 1이네요. 8 빼기 1 7 돼서 답은 얼마다? 9분의 14다. 이렇게 답은 3번이 된다는 걸 자,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등비수열 AN에 대하여서 이제 극한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자, 극한값이 3일 때 A2의 값을 구하여라 하는 문제인데 결국은 이제 AN을 찾아라 하는 문제죠. AN을 찾아라. 자, 그러면 식을 다시 한번 써볼까요? 리미트 n이 자 무한대 갈 때 요거를 스타라고 했을 때 스타식을 좀 옮겨서 써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a의 n제곱 플러스 1에 3의 n제곱 an 플러스 1이죠. an제곱이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요 2의 2n 마이너스 1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죠. 4의 n제곱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 쓸 수 있죠. 자 2의 2n 마이너스 1이라는 건 2의 2n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제곱 같잖아요.
2의 2n제곱은 4의 n제곱이고 2의 마이너스 그대로 오면 됩니다. 그러고 보면 뭐예요? 분모의 최고차항이 4의 n제곱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극한값인데 무한대분의 무한대잖아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분은 어떻게 해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줘야 되잖아요. 그래요. 나누면 자 이걸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리미트 n을 무한대분했을 때 4분의 3의 n제곱 플러스 요거 나누면 1 되고 2분의 1 되죠? 자 2분의 1 분의 4의 n제곱 분의 an 플러스 4의 n제곱 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극한 보내면 어떻게 돼요? 극한 보내면 요거 제로 되고 요거 제로 되죠. 요건 제로라고 날리시면 안 돼요. an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요거를 보내면 결국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번분수 2가 올라가니까 4의 n제곱분의 2an이 됩니다. 요게 극한값이 뭐라고요? 요거의 극한값이 3이라고 했죠. 3. 3이니까 그럼 여기다 쓰면 an은 2분의 3 곱하기 4의 n제곱 되죠. 4의 n제곱. 그러니까 a2 넣으면 되잖아요. 따라서 a2는 2분의 3 곱하기 4의 제곱이니까 자 4, 4, 16에서 8, 3, 8에 24 되네요. 자 24다라고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이걸 뭐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결국 요 지수만 풀면 우리가 늘 했던 거잖아요.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분모 분자를 나눠준다라는 것만 하면 뭐 간단하게 사실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26번이죠. 26번. 자 그림과 같이 곡선 y 콜 루트 세크 제곱 x 플러스 시컨트 제곱 x 플러스 탄젠트 x다라고 했을 때 이제 x는 3분의 파이와 0 사이라고 되어 있죠. 그랬을 때 자 x축 y축 및 직선 x 이퀄 3분의 파이. 그러니까 지금 요 곡선입니다. 요 곡선. 자 여기 노란색 이 곡선하고 요 직선 요 직선하고 y축 x축하고 이루어진 이 아래 넓이죠. 그렇죠. 요 아래 넓이. 자, 요 아래 넓이가 있는데 근데 자, 이걸 밑면으로 해요. 밑면을 하는데 입체 도형인데 이걸 딱 끌어올렸던 거죠. 끌어올렸는데 입체를 만들었는데 보니까 여기 딱 단면을 잘라 보니까 이 단면적을 이제 SX라고 한번 해볼까요? 이 단면적이 뭐다? 정사각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사각형일 때 이거의 부피를 구하여라 하는 문제입니다. 간단하죠? 왜 간단합니까? 자, 부피 V는 뭡니까? V는 단면적의 적분이잖아요. 단면적의 dx 적분입니다. 자, 그러니 단면적을 SS를 구하면 돼. SX. 자, 단면적 SX는 정사각형이니까 요 한 변의 길이만 알면 되잖아요. 한 변의 길이. 한 변의 길이는 뭐예요? Y가 한 변의 길이가 되겠죠. 여기를 뭐 예를 들면 뭐 K로 잡아도 되는데 굳이 K 잡을 필요 없어요. K 넣으면 세크 제곱 K, 탄젠트 K 되는데 어차피 X로 쓰나 K로 쓰나 사실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한 변의 이 길이가 얼마 된다? 루트 시컨트 제곱 X 플러스 탄젠트 X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사각형의 면적은 두 직선에 곱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y 제곱이 되죠. 그래서 sx는 y 제곱이 되니까 결국 이게 뭐다? 시컨트 제곱 x 플러스 제곱 x 탄젠트 x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최적 v는 인테그럴 어디서부터까지? 0에서 3분의 파이까지. 저거 적부라는 얘기죠. 시컨트 제곱 x 플러스 탄젠트 x dx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초월함수 적분이니까 당연히 이제 이과 미적이니까 자, 이게 나눠서 생각하면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테그럴 절에서 3분의 파이까지 시컨트 제곱 x dx 플러스 인테그럴 절에서 3분의 파이까지 탄젠트 적분할 수 있습니까? 탄젠트 x 적분이 바로 안 되죠. 그러니까 탄젠트 x를 뭘로 바꿔요? 코사인 x분의 사인 x를 바꿔주는 거죠. 사인 x dx. 자, 세크 제곱 x, 시컨트 제곱 x를 적분하면 탄젠트 x 되죠. 그래서 탄젠트 x 0에서 3분의 파이까지.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자, 이거는 또 이게 바로 적분이 안 되니까 우리 뭐 원장님하고 많이 해봤죠. 0에서 3분의 파이까지. 자, 코사인 x d 코사인 x를 하면
D 코사인 x입니다. 자, D 코사인 x는 뭐예요? 마이너스 사인 x dx잖아요. 마이너스 사인 x dx. 그러니까 좀 사인 있었고 마이너스가 없는 그 마이너스 1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죠. 그러면 뭐 이제 적분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자 탄젠트 제로는 0이니까 쓸 필요 없고 탄젠트 3분의 파이는 3분의 파이 60도죠. 탄젠트 60도는 루트 3입니다. 그래서 루트 3 되고 자, 요거는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이니까 자, 요거는 마이너스 앞으로 빼주고 ln 코사인 x 이제 원래 절대값 쳐야 되는데 제로에서 3분의 파이는 코사인은 항상 양수잖아요. 그러니까 쓸 필요 없이 요거에 자 제로에서 3분의 파이다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 이거 또 역시 코사인 제로는 1이죠. 1인데 ln 1은 제로니까 코사인 제로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요거는 루트 3의 마이너스 결국 자 ln 코사인 3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코사인 3분의 파이. 자 루트 3의 ln 코사인 3분의 파이는 60도니까 ln 2분의 1 되죠. 그럼 요거는 루트 3의 마이너스 ln 1이죠. 1 마이너스 ln 2가 되니까 결국 ln 1이 0 날아가고 루트 3 더하기 ln 2가 된다라고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결국은 요 주어진 시컨트 제곱 x와 플러스 탄젠트 x를 적분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월함수 적분만 잘 할 수 있으면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음 27번입니다. 27번부터 좀 어렵죠. 근데 사실 27번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렵지 않고 지문이 길어서 그냥 지문을 보자마자 이렇게 우리 학생들을 막 기겁을 하고 포기를 해버리는데 사실은 간단합니다. 자, 볼게요. 그림과 같이 중심이 5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중심각의 크기가 2분의 파인 부채꼴 OA1 B1이 있다. 그러니까 OA1 B1이 반지름이 1이고 중심각 2분의 파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반지름이 1인 원의 4분의 파이, 4분의 1 이제 호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랬는데 호 A1 B1 위에 P1 여기 호 A1 B1 위에 P1이라는 점을 하나 잡았고 선분 OA1 위에 점 C1 OA1 C1 잡았어요. 그리고 OB1은 D1 이렇게 C1 D1을 잡은 겁니다. 그랬을 때 자 OC1 P1 D1이 OC1 대 OD1이 3대 4다. 그럼 여기 써보면 B니까 3K라고 써볼까요? 3K 대 4K다. 길이 B가 이렇게 되도록 직사각형이 되도록 잡는다라고 했으니까 직사각형이니까 이건 뭐다? 다 수직이다는 얘기겠죠. 수직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자 부채꼴 OA1 B1 내부에 Q라는 점을 하나 잡았어요. Q라는 점을 여기 OA1 B1 이 부채꼴 내부에 Q라는 점을 잡았고 이걸 어떻게 잡았냐? P1 Q1과 A1 Q1이 같게끔 이렇게 길이가 같게끔 그리고 요 이루는 각이 수직이 되게끔 이렇게 잡은 겁니다. 결국은 Q1 A1 P1 삼각형 Q1 A1 P1이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도록 Q1을 잡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잡았습니다. 그리고 요 그림을 R1이라고 했어요. R1이라 하고 자, 또 만든 거예요. 또 어떻게 Q1을 지나는 이렇게 반지름을 쭉 이렇게 홀을 딱 만들어 놓고 요거를 지름을 해서 똑같은 조건으로 또 만들어서 좀 만든 겁니다. 그래서 계속 만들어 간다 이거죠. 그랬을 때 자, 요거의 이 색칠한 면적이 계속 만들어지겠죠. 요 안에 또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또 만들어질 거고 그걸 다 더한 극한의 값을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문제는 요 면적 하나, 요 면적 하나 두 개만 구하면 무한 등비급수로 사실 나오는 문제가 됩니다. 거의 동일하게. 그래서 자, 요거를 좀 뒤로 넘어가서 그림만 가지고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다시 얘기하면 여기가 길이 B니까 3K, 4K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반지름이 얼마다? 1이 되는 거죠. 자, 이런 문제는 여기를 우리가 SR1이라고 해볼까요? SR1. 그다음에 여기를 SR2라고 해보면 결국 SR1과 SR2만 구하면 끝나요. 그러면 규칙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고 이제 이해를 하셨으니까 자, 그럼 SR1을 어떻게 구할 거냐 하는 겁니다. SR1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했잖아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 그러면 빗변의 길이를 하나 구하거나 아니면 이 변 길이 하나만 구하면 면적 구할 수 있어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빗변만 알아도 여기 두 변 구할 수 있고, 그렇죠? 아니면 한 변만 알면 당연히 같다고 돼 있으니까 또 구할 수 있고, 예. 아랫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이 길이를 구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자, 힌트가 나온 건 뭐예요? 반지름이 1이고 요 길이 3K와 4K가 나온 것밖에 없어요, 힌트가.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우리가 이 P1, A1, P1의 길이, 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빗변의 길이를 알기 위해서는 A1, C1 여기 그러니까 P1, C1, A1 직각 삼각형이니까 이거 직각이라고 했잖아요. 직각이라고 했으니까 요 변의 A1, C1의 길이와 P1, C1의 길이라면 요 빗변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A1, C1은 결국 OC1하고 C1, P1만 알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 이렇게 딱 연결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선분을 딱 그어보면 어떻게 돼요? 삼각형 OP1, C1은 직각삼각형입니다. 그렇죠? 직각삼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 여기서 자 measure OC1는 3K, 그 다음에 measure C1, P1는 4K잖아요. 왜? OD1과 C1, P1이 같으니까. 이게 직사각형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 자 measure 뭘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있죠. 직각삼각형이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얘기할 수 있죠. OP1, OP1의 제곱은 OP는 반지름이잖아요. OP1은 그러니까 1의 제곱은 3K의 제곱 플러스 4K의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요 직각삼각형에서 3K 제곱, 4K 제곱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 9, 16이니까 결국 25K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자 K 제곱은 얼마가 돼요? 25분의 1이 되니까 결국 K는 얼마가 된다? 5분의 1이다라는 걸 구할 수 있죠. 왜? 양수니까 길이니까 양수가 나와야 되겠죠. 음수는 안 됩니다. 그래서 K가 5분의 1이다 구했어요. 그러면 자 K가 5분의 1이면 결국 우리가 필요한 거 measure C1A1은 1 빼기 measure OC1이잖아. OC1인데 요건 1 빼기 K가 5분의 1이니까 3이니까 5분의 3이 돼서 길이는 5분의 2다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가 5분의 2다. 5분의 2라고 구할 수 있고, 자 그다음 색깔을 좀 바꿔 쓸게요. P1, C1 measure P1, C1의 길이는 얼마예요? 4K니까 5분의 4가 되죠. 5분의 4. 따라서 자 삼각형 P1, C1, A1은 직각삼각형이죠. 직각형이므로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어요? measure P1, A1의 길이는 자 루트 A1, C1의 제곱 P1, C1의 제곱 되죠. 그래서 A1, C1의 5분의 그러니까 25분의 4네요. 25분의 4 그냥 쓸까요? 5분의 2의 제곱 플러스 5분의 4의 제곱이 됩니다. 25분의 4, 25분의 16이니까 25분의 20이죠. 한 번 더 쓰면 루트 25분의 20이 되고 요거는 5분의 그렇죠? 5분의 20 루트 20 얼마입니까? 2루트 5죠. 2루트 5다. 나왔네요. P1A1 요 길이가 얼마다? 5분의 2루트 5다 하고 나왔습니다. 5분의 2루트 5.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거 한 변만 구하면 되죠. 한 변 구하면 되죠. 그러면 어떻게 구합니까? 또 한 변은? 예. 우리가 이제 45도잖아요. 여기가 45도. 그렇죠? 45도. 45도면 사인 45도 곱하기 하면 되겠죠. 그래서 measure P1, Q1 equal measure A1, Q1이죠. A1, Q1은 얼마예요? 자, 5분의 2 루트 5 곱하기 사인 45도다라고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요거는 5분의 2 루트 5 곱하기 2분의 루트 2잖아요. 2분의 루트 2니까 땅 떨어지니까 결국 5분의 루트 10이다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요 지금 요 A1, Q1의 5분의 10입니다. 5분의 루트 10입니다. 따라서 measure 자 S 바로 쓸까요? S R1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5분의 루트 10 곱하기 5분의 루트 10이죠. 어떻게 됩니까? 10 날아가서 결국 5분의 1이다라는 걸 구할 수 있네요. 5분의 1. 아, 뭐다? SR1의 넓이가 5분의 1임을 구했습니다. 5분의 1. 요거를 자, 1번 이렇게 해 놓을게요. 자, 중요한 걸 구했죠. 요게 5분의 1입니다. 5분의 1. 자, 그러면 R2만 구하면 되죠. R2, SR2. 근데 SR2를 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굳이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길이에 이제 우리가 비례식을 이용하면 돼요. 비례식. 그래서 자, 이 결국은 다 반지름의 길이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요 큰 호 반지름의 길이가 1이었으니까 그다음 OA2 그러니까 OA2B2 호의 반지름의 길이만 구하면 우리가 길이의 비를 넓이의 비를 구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이제 OA2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우리가 결국은 그 길이라는 건 선분을 좀 예쁘게 그어볼까요? 5에서 출발해서 요렇게 선분을 딱 그어보면요. 자,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요 P1, Q1, A1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 Q1을 지나면서 수직으로 만나고 색깔이 좀 안 보이시죠? 자, 파란색으로 이게 수직이 되고 요걸 2등분하게 됩니다. 2등분. 그렇죠? 2등분. 그러면 자, 요 점을 우리가 H라고 한번 해 볼까요? H라고 해 보면 삼각형 HQ1 그다음에 A1. HQ1 A1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왜요? 여각이 45도잖아요. 45도고 이것도 직각이니까 45도 되죠. 그러니까 45도 같으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 measure HQ1의 길이와 measure HA1의 길이가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되죠. 근데 이 길이 얼마 될까요? 이 길이가 A1 P1의 절반이죠. 2분의 1의 measure A1 P1이잖아요. 왜? 수직 이등분 하니까. 왜 수직 이등분 합니까? 요게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이등변 삼각형 성질에 의해서 지금 이 호가 결국 이제 반호가 되는 거거든요. 그 길이가 각이 같은. 그래서 요게 이등변 삼각형이기 때문에 요 Q1을 지나는 O에서 Q1을 지나는 선분을 쫙 그으면 수직 이등분을 하게 되고 요 호하고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A1 P1이 얼마였습니까? A1 P1이 어디 있나요? 요거네요. A1 P1. 5분의 루트 2 5분의 2 루트 5네요. 5분의 2 루트 5니까 결국 이건 얼마다? 5분의 루트 5다라는 구할 수 있어요. 5분의 루트 5다. 5분의 루트 5다입니다. 5자가 자꾸 루트 5다. 자, 어디가? Q1H가 5분의 루트 5입니다. Q1H가 5분의 루트 5. 그러면 여기를 H1이라고 다시 한번 써볼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OQ1이잖아요. OQ1이 결국 요거의 반지름이니까 이 호의 반지름이 되니까. 자, 그러면 measure OQ1은 어떻게고요? measure OH에서 빼기 Q1 H의 길이를 빼면 되잖아요. 그렇죠? HQ1은 구해놨으니까 OH만 구하면 되네. OH. H1은 사실 굳이 쓸 필요 없었네. 근데 OH를 구하기 위해서 삼각형 OA1 H는 또 뭐예요? 직각삼각형이죠. 직각삼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자, OH의 길이는 이 빗변의 길이에서 이 길이 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measure OH의 길이는 루트 1의 제곱 빼기 아까 여기 A1 H1이 5분의 루트 5라고 했죠. 그래서 5분의 루트 5의 제곱이 됩니다. 제곱. 그러면 자, 이거는 1 빼기 5분의 1이 되죠. 5분의 1분의 이렇게 되니까 얼마 되나요? 결국 자, 5분의 4죠. 5분의 4니까 루트 5분의
2가 되고 요거는 5분의 결국 2 루트 5가 되네요. 5분의 2 루트 5. OH의 길이가 5분의 2 루트 5입니다. 따라서 자 요거 여기다 넣어주면 자 요 식이죠. 요쇼. O 메저 OQ1의 길이는 OH 5분의 2 루트 5 빼기 Q1 H1이 5분의 루트 5죠. 5분의 루트 5니까 얼마다? 5분의 루트 5가 나온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결국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measure OA1의 길이 대 measure OA2의 길이의 비는 요거는 1대 5분의 루트 5니까 루트 5분의 1이죠. 루트 5분의 1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요거에서 이건 길이의 비고 자 SR1 대 SR2는 자 길이는 어떻게 면적은 길이에 비해 2배라고 했죠. 제곱비라고 했죠. 제곱비. 그러니까 1대 제곱비니까 5분의 1이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계속 5분의 1씩 면적이 작아진다. 5분의 1을 곱하는 이제 곱해서 내려가는 것과 같다는 얘기가 되니까 결국 저 문제에서 풀려고 하는 리미트 n을 자 무한대문에 했을 때 문제가 앞에 있죠. 앞에 볼까요? SN이죠. 시그마 문제가 좀 잘렸는데 n을 무한대문에 했을 때 SN이다. SN이 하는 거는 자 이거는 뭐냐? 시그마 n 이퀄 1에서 무한대까지 초항이 5분의죠. 여기 1번. 초항이 5분의 1이고 공비가 5분의 1인 결국은 무한 등비급수의 계산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자, 1 마이너스 공비 5분의 1분의 초항 5분의 1이 되니까 5분의 1 되니까 결국 답은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4가 아니고 답은 4분의 1이다. 4분의 1이다 라고 우리가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기하 문제는 사실 비슷해요. 미적인 것 같지만 우리 유클리드에서 1단계 두 번째 책이죠. 두 번째 책에서 배웠던 유클리드의 기본 성질. 사실 그 기본 성질도 아니에요. 거의 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피타고라스의 정리하고 삼각형의 성질만 가지고 구했잖아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아는 걸 잘 차분히 이용해서 그러니까 목적을 보셔야 됩니다. 이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지 생각해 보시고 그걸 구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지를 하나하나 과정을 차분히 생각하시면 충분히 계산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28번으로 가보겠습니다. 28번도 이것도 또 이제 도형이 또 나왔죠. 자, 보시면 자 그림과 같이 중심이 5이고 길이가 2인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위에 그러니까 요게 길이가 2인 반원이라는 거죠. 여기 위에 각 AOC 2분의 파인 점 그러니까 여기 딱 90도로 나눠진 또 C가 있다는 거죠. 점 C가 있습니다. 호 BC 위에 점 P 요 BC 위에 점 P를 하나 잡았고 P와 C의 점 Q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근데 PB와 QC가 길이가 같대요.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는 거죠. 문제를 그대로 잘 보시면 돼요. PB와 QC가 같다라고 했을 때 자 PB와 QC가 같다고 잡았고 AP 위에 점 R을 잡았어요. AP 요 AP 직선 위에 점 R을 잡고 요 각이 90도가 되게끔 이제 잡았어요. 2분의 파이가 제도를 잡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요게 이제 보시면 요게 90도잖아요. 그렇죠? 맞습니까? 네, 맞죠. 90도죠. 왜? 삼각형 지름을 지나는 삼각형에 외접하는 원이니까 당연히 이제 90도가 되겠죠. 그렇죠? 90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유출해 보면 요거를 사실은 90도를 다 그대로 돌린 거랑 똑같은 건데 자, 뭐 요건 중요하지 않겠네요. 어쨌든 자 보겠습니다. 선분 AP와 ACO의 교점을 S를 한다. 여기 좀 S라고 했죠. S를 했을 때 PAB 곡학을 세타이고 자, POB의 넓이가 F 세타, CQRS의 넓이가 G 세타일 때 리미트 세타를 제로 플러스 불렀을 때 세타 제곱분의 3F 세타 마이너스 2G 세타의 값은 얼마냐? 세타는 0과 4분의 파이 사이 있다는 게 조건이죠. 그리고 요 면적 구하고 요 면적 구해서 극한값 구하는 세타로 표현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해보죠. 뭐 간단하게. 자,
F 세타는 사실 간단히 나와요. 자, 보세요. 요 지금 호 PB에 대해서 제가 다 쓰진 않겠습니다. 쓸 게 많으니까. 자, PB에 대해서 요 각은 중심각이고 요 각은 원주각이잖아요. 그래서 중심각은 원주각의 2배니까 당연히 여기가 2세타가 되겠죠. 2세타. 그러니 그럼 반지름이니까 요 반지름이 얼마? 1이잖아요. 길이 1. 그러니까 바로 나오죠. F세타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2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 사인 2세타다라고 바로 요 F세타는 뭐 어렵지 않게 아주 간단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G세타죠. 문제는 G세타인데 자, G세타를 찾기 위해서 자, 여기가 이제 수직이 되겠죠. 수직이 됩니다. 그러면 사다리꼴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필요한 건 우리가 항상 문제를 보시면 결국 이 CQ의 길이와 RS의 길이와 QR의 길이를 세 개를 구해라 하는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할까요? 일단 요 삼각형 ASO에서 measure SO의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SO의 길이는 요 길이. 여기는 탄젠트 세타가 되겠죠. 왜? 요 반지름이 1이니까. 1 곱하기 탄젠트 세타. 요게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탄젠트 세타. 그러니 measure CS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CS의 길이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되죠. 탄젠트 세타. 그렇죠? 요 길이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됩니다. 그러면 S에서 이렇게 수직선을 쫙 그어보죠. 수직선을 딱 그으면 결국 이제 요거를 H라고 하면 뭐 SH나 RQ나 같잖아요. 같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CQ와 CH만 구하면 돼요. CQ만 CH. 근데 자 보시면 우리가 요 S에서 이렇게 AB와 나란한 직선을 딱 그어보는 겁니다. 평행하다 할게요. 평행하게 그으면 결국 요 각이 세타가 되겠죠? 그렇죠. 세타가 됩니다. 요 평행하니까 요 C 그러니까 여기를 뭐 P 다시라고 해볼까요? P 다시 SC 요 각이 그러니까 measure 각 P 다시 SC가 90도가 됩니다. 당연히 수직이니까 90도겠죠. 평행하게 그었으니까. 그 다음에 measure 각 PSH 여기 수직선 그었으니까 당연히 여기 수직이니까 여기도 수직이 되겠죠. 그것도 90도가 됩니다. 따라서 이거에서 무슨 얘기 돼요? 자, 한쪽 써보면 measure 각 P-SP나 measure 각 CSH나 모두 뭐다? 세타로 같다. 요 각이 뭐다? 요 각이 세타가 된다는 거예요. 요 각이 여기 세타가 된다는 겁니다. 자, 세타 되니까 우리 그러면 삼각비에서 미리 길이 구할 수 있죠. 자, 아까 요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자, measure CH의 길이. CH의 길이는 어떻게 돼요? CH의 길이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에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겠죠. 사인 세타. 그렇죠? 여기 수직이니까 직각이니까 이렇게 직각이니까. 자, 요게 니은. 그다음에 measure HS. SH라고 써볼까? HS. 요거는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의 코사인 세타다. 디귿됩니다. 코사인 세타. 그러면 다 나왔죠. 다 나왔습니다. 자, CQ의 길이 나왔네. 자, measure CQ의 길이는 사실 PB의 길이랑 같잖아요. 왜? 아까 문제 여기죠. PB와 CQ. 그래서 이거는 measure PB의 길이와 같은데, 자, PB의 길이는 뭡니까? 요 큰 삼각형 ABP 삼각형 직각 삼각형인데 길이가 B변의 2고 각이 세타니까 요거는 2 사인 세타가 됩니다. 2 사인 세타. 그렇죠? 맞습니다. 자, 이거 리을 하면 자, 그러면 자, 니은과 디귿과 리을에 의해서 좀 쓸 게 많은데 자, G 세타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G 세타. G 세타는 사다리꼴 면적이니까 아랫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죠. 자, 그래서 2분의 1 써주고 자, 아랫변이 얼마예요? CQ는 2 사인 세타죠. 그래서 2 사인
세타 플러스 그 다음에 윗변은 RS인데 HQ와 같으니까 자 HQ는 CQ에서 CH 뺀 거죠. CQ에서 CH 뺀 거니까 자 E 사인 그냥 쓸까요? E 사인 세타에서 빼기 요거죠. CH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의 사인 세타를 빼고 곱하기 여기다 곱하기 뭐예요? 곱하기 높이는 SH죠. 요거죠.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의 코사인 세타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좀 간단히 해보면 2분의 1에 2 사인 세타 2 사인 세타 4 사인 세타 되죠. 근데 사인 세타 하나 곱해 들어가면 빼니까 3 사인 세타 되네요. 그래서 3 사인 세타 빼기 더하기 되네. 마이너스 플러스 사인 세타 탄젠트 세타 곱하기 그죠? 코사인 세타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됩니다. 지금 이거는 계산이니까 연산은 잘 하시면 돼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 또 넣어줄까요? 넣어주면 2분의 1에 3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되고 자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코사인 날라가고 사인 남으니까 플러스 사인 제곱 되겠죠. 사인 제곱 세타 곱하기 1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이거를 2번 해볼까? 2번.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자, 요거죠. 요거 요 스타를 구해야 되니까 자, 일단 3F 세타 한번 해볼까요? 자, 3F 세타는 자, 1번에 의해서 3 곱하면 2분의 3의 사인 2세타죠. 사인 2세타가 뭐예요? 사인 2세타는 2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잖아요. 가법 정리해서. 그래서 2 날라가고 3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다 하는 거죠. 이거를 1 다시 하고요. 자, 그다음에 2G 세타죠. 2G 세타. 2G 세타는 2분의 1 딱 날아가네요. 날아가서 자, 3배에 좀 넘겨줄까요? 곱해주면 3배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사인 제곱 세타 되죠. 플러스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탄젠트 곱하면 어떻게 돼요? 자, 3 곱하기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에 곱하기 마이너스 빼놓고 탄젠트 세타입니다. 탄젠트 세타는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코사인 날라고 사인 제곱 되네. 그래서 마이너스 3의 사인 제곱 세타 되고 뭐 남았어요? 마지막에 사인 제곱분의 사인 제곱 세타 탄젠트 세타 남았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탄젠트 세타다. 요게 2번 다시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스타는 자, 스타는 리미트 이거 아예 2세타 마이너스 하고 가죠. 자, 3F 세타 마이너스 2G 세타는 자, 어떻게 됩니까? 자, 1 다시와 2 다시에 의해서 3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빼기 3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플러스 마이너스네요. 요거 사인 제곱 사니까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되죠. 2 사인 제곱 세타에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 탄젠트 세타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 빼면 자, 요거 좀 구분을 좀 하고 갈까요? 이렇게. 자, 3 사인 코사인 날아가죠? 날아가고 그러면 뭐만 남아요? 플러스 되네요. 그래서 2 사인 제곱 세타 묶어내면 사인 제곱 세타 묶어내면 사인 제곱 세타 묶어내면 2 플러스 탄젠트 세타다 하는 식이 나옵니다. 이게 3번이죠. 따라서 주어진 식은 자 3번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리미트 세타가 제로 플러스 갈 때 세타 제곱분의 사인 제곱 세타 곱하기 2 플러스 탄젠트 세타 됩니다. 세타분의 사인 세타가 뭡니까? 극한 버리면 1이잖아요. 제곱이니까 요거 같이 떨어지기 1. 그렇죠? 1 됩니다. 요거는 1이 되겠죠. 1. 그러니까 계산하면 세타 0을 모르면 결국은 남는 건 리미트 세타가 0 플러스로 갈 때 2 플러스 탄젠트 세타가 되는데 탄젠트 0은 얼마예요? 0이잖아요.
0이니까 결국은 답은 2다라고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는 주관식 문제인 거예요. 주관식. 조금 4점 자리로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어렵다기보다도 좀 복잡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복잡하죠, 사실.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 기하에 의해서 F세타는 사실 간단하게 나오는데 G세타, 이 사다리꼴의 넓이만 어떤 우리가 사다리꼴 알고 있는 그런 규칙에 의해서 뭘 구해야 될지 잘 생각해 보시고 그걸 우리가 아는 각을 이용해서 대부분 지금 합동 닮은 뭐 그렇죠? 모르는 걸 쓰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걸 이용해서 차분히 구하시면 삼각함수로도 나오죠. 결국은 이제 삼각함수의 극한을 이제 또 푸는 문제라고 사실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28번 문제를 또 해결해 봤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29번 가보겠습니다. 29번. 자, 29번이죠. 자, 29번 문제입니다. 29번은 세 상수 A, B, C에 대하여 함수 fx가 a 곱하기 2의 2x제곱 플러스 b 곱하기 2x제곱 플러스 c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조건 하나 줬습니다. 요 극한 아무튼 극한에 대해서 나왔고 두 개 줬네요. 나는 f(ln2)는 제로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제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할 때 요 gx의 면적을 구해라라는 얘기죠. p 플러스 ln2로 나오고 q 곱하기 ln2로 나오는데 p 더하기 q를 구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 뭐 29번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는데 우리 문맷돌 3, 4단계 또 5단계 다 하시면 우리 역함수에 관계된 얘기, 면적 구하는 얘기를 아마 교재에서 접하셨던 기억이 나실 텐데 사실 그건 그걸 하려고 하는데 의외로 사실은 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어요. 자, 보시면 자, 일단 가조건을 봅시다. 가조건을 보면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 갑니다. 마이너스 무한대 갈 때 2의 x제곱 분의 fx 넣어줍니다. 넣어주면 자, a의 2의 2x 플러스 b의 2의 x제곱 플러스 c가 되죠. c. 자, 요거를 좀 나눠볼까요? 나누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 갈 때 자, 앞에 거는 2x 하나 날라가면 a 곱하기 2의 x제곱 되죠. x제곱 플러스 가운데 건 b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x분의 c가 되죠. 2x분의 c 맞습니까? 2의 x분의 c가 된다. 아, 제가 플러스 6 빼먹었네요. 플러스 6 있죠? 뭔가 이상하다 있습니다. 플러스 6, c 플러스 6이 되겠네요. 요 6 이렇게 됩니다. 요게 뭐예요? 요게 1이라는 거예요. 요게 1. 요게 1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극한값을 갖는다는 얘기잖아요. 잘 보시면 마이너스 무한대 가면 결국은 요거 어떻게 돼요? 요거는 2의 x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니까 2의 무한대분의 a가 되죠. 2의 무한대분. 그러니까 2의 무한대분의 a니까 이건 제로 가잖아. 이건 제로 날아가 버려요. 제로 날아가고 이게 극한값을 가지려면 지금 요거는 무한대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한대에 간다고 볼 수 있는데 극한값을 가지려면 분자가 제로 돼 버려야 되는 거죠. 제로 되면 날아가겠죠. 그러면 b가 1이 되겠죠. 따라서 이 조건에 의해서 뭐다? b는 1이 되고 c 플러스 6이 제로가 돼야 되기 때문에 c는 얼마가 된다? 6이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6이 된다. 그래서 여기서 fx는 자 a의 2의 2x제곱 플러스 2의 x제곱 c가 마이너스 6이네요. 잘못 썼네. c가 마이너스 6이죠. 마이너스 6. 그래서 마이너스 6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a만 구하면 되는데 a 어떻게 구해요? 이것도 나조건 나왔네요. 나조건. 자, 나조건에 의해서 f ln이 ln 2를 하면 자 a의 2의 자 2 곱하기 ln 2가 되죠. 플러스 2의 ln 2 마이너스 6이다 하는 건데 요거 자 어떻게 돼요? 2 올라가면 4 되죠. 2 ln 4. 그러니까 2 ln 4는 요거 배치해서 4이게 되네. 4a 플러스 2 마이너스 6 이퀄 제로라고 했죠. 제로. 그래서 자 a는 얼마요? a는 1이 되겠네. 1. 그렇죠. 1. 요거 왜 이렇게 되나요? 이렇게 궁금하시면 로그 2단계 네이피어에 보시면 세오렘 8번인가요? 이런 거 있었죠. 자, a의 로그 a를 비해서 b는 뭐가 된다? b가 된다라고 했었죠. 요거 세오렘 8번일 거예요.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a 구했으니까 fx 구해 나오네요. fx. 자, fx는 결국 2의 2x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6이다 하는 걸 구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문제는 이제 제로부터 14까지 gx라는 함수는 fx의 역함수인데 저거의 면적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자 보세요. f의 ln 2가 제로면 g가 역함수니까 g의 제로는 얼마예요? ln 2가 되겠네요. ln 2.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g의 14만 구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 스타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gx라는 함수가 어떻게 나올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떤 모양으로 이렇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결국 제로에서 14까지의 이 면적이 gx를 저거 면적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gx는 아니겠고 이게 gx는 아니죠. 자, 요거의 면적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아무튼 저 얘기는 그렇죠. 함수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인테그랄 제로에서 14까지 gx dx라는 얘기는 이 얘기입니다. 요 면적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자 g 제로의 값은 찾았고 g14의 값을 한번 찾아볼까요? 14의 값을 찾아보면, 왜냐하면 역함수라는 건 뭐였습니까? y 콜 x의 대칭인 함수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렇죠? y 콜 x의 대칭. 그러니까 이 fx를 우리가 함수를 알잖아요. 결국은 fx를 이용해서 이 gx를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되는 이 문제는 구간인데, 그러니까 g14의 값을 구해야 돼요. 14. g14가 얼마인지 모르죠. 지금 얼마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이건 말은 무슨 말이에요? f 알파가 14가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14 f 알파가. 그럼 넣어보죠. 자, 여기다가 넣어보면 자 f 알파는 어떻게 돼요? 2의 알파의 제곱 써볼까요? 알파의 제곱 플러스 2의 알파 마이너스 6이죠. 이거 인수분해 되네. 2의 알파 플러스 3 그다음에 2의 알파 마이너스 2가 되죠. 이렇게 하면 나오죠. 따라서 이건 마이너스 될 수 없으니까 결국 2의 알파는 2가 되니까, 그렇죠? 알파는 ln 2가 되죠. ln 2. 알파는 ln 2다라는 걸 잠깐만요. 제가 뭐 잘못했나? 잘못했죠. 요게 잘못했어요. 여기 얼마요? 14라고 했으니까, 자, 그렇죠? 14라고 했으니까 그거는 요거는 넘기면 2의 알파의 제곱 플러스 2의 알파 마이너스 20죠. 마이너스 20. 그걸 제로다. 요거 인수분해 되죠? 자, 요렇게 좀 쓸게요. 자, 2의 알파 4, 5잖아. 4, 5.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5. 그 다음에 2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이퀄 제로 되니까 결국 2의 알파 제곱은 4가 되죠. 4가 되니까 알파 얼마 돼요? 알파는 ln 4다 하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무슨 얘기다? g의 14는 ln 4다 하는 얘기가 됩니다. g 14는 ln 4다. 그러면 자, 우리가 한번 요거를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놓고 fx라는 함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죠. fx라는 함수. 자, fx라는 함수는 보세요. fx는 여기 있죠. 여기 있는데 우리가 구해놓은 게 지금 f ln2는 제로라고 했죠. ln2가 뭐 여기 좀 이따 해볼게요. ln2 제로라고 했고 이때 제로고, 그 다음에 ln4일 때 자 요거죠. f ln4가 알파 ln4니까 결국 요 얘기는 f ln4가 14가 된다 하는 얘기니까 f ln4일 때 이렇게 y축 x축 했을 때 요 점이 14가 된다는 거예요. 14. 그렇죠? 그러면 이 함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제 이 함수는 증가함수잖아요. x가 증가하니까 뭐 대략 뭐 원래 지수 함수 이렇게 되니까 이거를 뭐 이런 형태로 증가하는 이런 함수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결국은 이제 요 면적을 구하라는 게 아니고, 그렇죠? gx의 함수잖아요. gx 함수는 뭐예요?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함수다? y 콜 x에서 대칭 함수를 했죠. y 콜 x 대칭 함수니까 이렇게 여기서 y 콜 x라는 직선을 딱 그어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자, g는 뭐였어요? g가 여기죠. g 제로일 때 ln이잖아요. 그러니까 g 제로 여기 g 제로일 때 ln2 이렇게 되겠죠. ln2.
그 다음에 G14일 때 ln 4 되잖아. G14일 때, 자 14일 때 ln 4 이렇게 되면 ln 4. 이거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14일 때 ln 4를 치는. 그러면 이렇게 여기 좀 그림이 이상한데 여기 지나면서 이렇게 증가하는 함수가 되니까 대칭이 됩니다.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요 면적을 구하라는 거예요. 면적. 왜? 요게 gx 함수니까. gx 함수니까. 그렇죠. gx 함수니까. 근데 이 면적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상태를 못 구하죠. 왜? gx를 함수를 모르잖아요. 디테일하게. 근데 우리가 fx 함수를 알고 있으니까 무슨 얘기다? 요 면적은 요 면적과 같습니다. 그렇죠? 요 면적과 같아요. 요 면적과 같아요. 그러면 요 면적은 뭡니까? 요 면적 s는. 자, 면적 s는 뭐가 같아요? 요 사각형, 직사각형 면적 14 곱하기 ln 4에서 빼기 요게 gx잖아요. 인테그랄 ln 2에서 ln 4까지 fx죠, fx. 자, 다시 써보면 요게 fx입니다. fx dx를 뺀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교재에서 하는 단계 풀어 보셨죠? 자,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자, 바꿔서 일단 14 ln 4 해놓고 자 fx 자 인테그랄 ln 2에서 ln 4까지 fx가 요거죠. 2의 x제곱 플러스 2의 x 마이너스 6의 dx입니다. 그럼 좀 앞으로 자 이렇게 좀 당겨와서 써주면 자 계산하면요. 자 14 곱하기 ln 4가 되고 자 적분하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에 2의 2x 되고 플러스 2의 x제곱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의 x에 ln 2에서 ln 4까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14 곱하기 ln 4 되고요. 마이너스 2분의 1에 2의 2 곱하기 ln 4 빼기 2의 2 곱하기 ln 2가 되죠. ln 2 그 다음에 플러스 2의 ln 4 빼기 2의 ln 2가 됩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의 ln 4 마이너스 ln 2가 되죠. ln 2. 자 그러면 14의 ln 4가 되고 자 이건 어떻게 됩니까? 4, 4, 16 16에서 4 빼니까 12죠. 맞죠? 16에서 4 빼면 12 12에서 2 곱하면 6 되네. 자 6 그 다음에 요거는 4 빼니까 2 되네. 2 플러스 2 그 다음에 자 요거는 ln 2분의 4가 되니까 ln 2가 되겠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6의 ln 2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자 ln 2로 통일시켜야 되니까 ln 2는 2의 제곱이니까 2이 내려오죠. 그러면 28입니다. 28. 그래서 여기 한번 더 써볼까요? 28의 ln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마이너스 8 되고 플러스 6의 ln 2가 되니까 최종 답은 마이너스 8 최종 답이 아니고 8 플러스 34 ln 2가 되죠. 요게 P 플러스 Q의 ln 2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구하는 답 P는 얼마야? P는 마이너스 8 Q는 34가 돼서 P 플러스 Q는 얼마다? 26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29번 문제 굉장히 이제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가 이제 조건에서 사실 그대로 쭉 따라가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역함수 관계를 잘 그림으로 설명해서 표현해서 면적을 구하는 거 우리가 해봤던 부분이니까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30번 문제입니다. 제곱창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 fx와 함수 gx가 2의 sin 파이 x제곱 마이너스 1에 대하여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합성함수 hx 이퀄 g 합성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좀 복잡하죠. 3차 함수 fx가 있고 그다음에 gx라는 함수가 또 지수함수로 나온 다음에 또 삼각함수랑 같이 나왔네요. 그리고 hx라는 함수는 g와 이런 f의 합성함수다라고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건이 두 개 있죠. 함수 hx는 x 이퀄 0에서 극대값은 0을 갖는다. 그다음에 나는 열린 구간 0, 3 사이에서 방정식 hx 이퀄 1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7이다 라고 하고 F3과 F'3의 값을 주어주고
자, F2의 값이 P분의 Q일 때 P 더하기 Q를 구하라. 결국은 이 문제는 fx를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fx를 찾아야 f2의 값을 찾을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문제를 보시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다? 결국은 fx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fx. 자, 그러면 fx가 어떻게 되는지 fx의 조건을 보면 자, 3차 함수 개수가 양수인 3차 함수다 이런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그래프 모양이 그냥 이렇게 되겠구나. 물론 이제 다르게 될 수도 있지만, 근데 이제 요거에 의해서 뭐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F3의 값이 주어졌고 F'이 3이 제로다라는 얘기는 이게 극값이라는 얘기죠. 극값을 갖으니까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둘 중에 하나, 여기 아니면 여기가 이제 3이 되겠죠. x = 3이 될 텐데 일단 먼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제 gx라는 함수가 있고 hx라는 함수는 결국은 gx라는 함수인데 gx가 결국은 그냥 x가 아니라 합성 fx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무슨 말이냐? fx의 정의역, 그렇죠? fx의 정의역은 결국은 fx라는 결과물, 그러니까 치역이 gfx의 g합성 fx 정의역이 된다고 사실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걸 이해해야 이제 나 조건이 또 나중에 이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fx를 찾아가는 과정인데 우리가 fx를 뭐 3차식을 쫙 약속을 해놓고 갈 수도 있지만 뭐 풀이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그것보다도 좀 명확하게 주어진 건 뭐예요? gx잖아요. gx. 이 gx를 놓고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이 gx라는 함수는 자, 써보면 gx라는 함수는 2의 sin 파이 x-1이라는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x 도메인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늘 하듯이 요거의 도메인은 어떻게 될까요? 도메인은 사실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가 되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가 될 겁니다. 왜? 사인 함수는 마이너스 주기 함수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가도 되죠. 치역은 이제 구해봐야 될 거고, 치역은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텐데, 자, 이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x가 한번 넣어보세요. 제로가 되면, 그러니까 왜 넣어보느냐? 이 사인 함수라는 건 주기가 원래 얼마입니까? 사인 함수는 주기가 보통 사인 x다. 그러면 주기가 2파이죠. 2파인데 지금 사인 파이 x니까, 자, 사인 파이 x. 사인 파이 x의 주기 t는 파이분의 2파이가 되니까 주기가 2가 되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사인 2의 지수로 올라가 있는 이 사인 파이 x라는 함수는, 사인 파이 x라는 거는 주기 2를 가지고 있고 마이너스 1과 2를 왔다 갔다 하는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면 결국은 이제 지수가 요 2의 위에 있는 지수가 마이너스 1에서 1을 왔다 갔다 한다는 뜻이 되니까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어떻게 돼요? 2의 마이너스 1제곱은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 빼기 1에서 1을 넣으면 2 마이너스 1. 그러니까 결국은 요거는 우리가 그림을 그려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gx가 명확해지죠. 자, 한번 그림을 정확히 그려볼게요. 아마 이걸 좀 길게 그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놓고, 자, x가 제로일 때, 제로면 사인 파이 x는 제로죠. 그렇죠? 제로고, 그러면 제로가 되면 어떻게 돼요? 2의 0제곱이니까 2의 0제곱은 1 빼기 1은 1, 제로네요. 그렇죠? x 제로일 땐 제로. x가 1일 때 어떻게 돼요? 사인 파이에서 제로죠. 제로, 2 제로분의 제로, 또 제로, 1이니까 1 마이너스 1 제로 때 또 되고 2일 때 제로. 아,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원래 사인 함수가 주기가 2라면 지금 사인 파이 x라는 함수를 우리가 그려보면 1, 2 이렇게 이런 함수가 되겠죠. 그렇죠? 이런 함수가 돼요. 그러니까 1, 2, 3일 때 계속 제로가 되는 거예요. 제로가 정수로 떨어질 때 제로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지수에서는 제로가 됐을 때는 1이 되니까 1 빼기 1 되니까 결국 이 함수도 사인 파이 x랑 주기가 똑같이, 주기가 아니로 모양이 비슷하게 정수일 때 항상 제로가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결국은 12번 문제, 공통 12번 문제 그 두 근의 간격이 1이 됐던 거랑 사실 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1, 2, 3, 4,
5, 6, 7, 8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죠. 길게 좀. 왜냐면 이제 나중에 이제 여기 근이 7개라는 얘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길게 그리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해 놓고 보세요. 사인이 최대값일 때는 2분의 파이일 때잖아. 2분의 파이. 그러니까 어려우시면 우리가 원을 한번 생각해 보죠. 단위원 이렇게. 단위원 딱 그려 놓고 여기가 사인 파이 x. 뭐 코사인 파이 x 생각하면 1 마이너스 1 되죠. 마이너스 1 되죠. 그러면 언제 2분의 파이일 때 1 쭉 돌아서 2분의 3파이일 때 마이너스 1 다시 2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일 때 1 2파이 더하기 2분의 3파이일 때 마이너스 1 그렇죠? 2파이 쭉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2가 되겠죠. 도는데 아무튼 이걸 이 단위원을 기억하시면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여기 2분의 파이일 때 최대가 되겠구나. 최대가 얼마? 2분의 파이 때 내면 x에다 2분의 파이 내면 2분의 1이죠. 2분의 파이고 2분의 1 넣으면 2분의 파이가 되죠. 2분의 파이가 하면 1이 되니까 2 마이너스 1이 되겠죠. 2 마이너스 1이다. 아, 그게 최대값이네요. 자, 최대값을 우리가 한번 이제 쭉 한번 그려 볼게요. 체크를 한번 해 보죠. 자, 최대값을 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2분의 3파이 2분의 3을 넣으면 2분의 3파이가 되니까 그때 마이너스 1 되잖아. 마이너스 1 되면 2분의 1 빼기 1이 되죠. 2분의 1이면 뭐 2.718분의 뭐 1이니까 어쨌든 음수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음수 나오니까 이렇게 한번 그어보죠. 아래로 이렇게 그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수 모양을 이제 그릴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되느냐? 자, 제로일 때 제로에서 시작해서 2분의 1일 때 이렇게 올라갔다가 자, 색깔을 제가 다른 걸로 할게요. 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제곱점이 됐다가 제로 1에서 제로가 됐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와서 2분의 3일 때 최소가 됐다가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2 마이너스 1이고 요 점이 2분의 1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요점은. 자, 그러니까 요즘 좀 올라가겠죠. 그래서 근데 결국은 주기가이니까 이 모양이 계속 반복되는 형태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프를 먼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해요. 예, 이렇게 좀 조금 대칭이 안 될 수 있지만 이해하고 봐주시고 모양이 비슷하다는 걸 봐주시면 돼요. 자, 이런 형태로 계속 반복되는 그래프가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GX. 여기 GX. 지금 GX 함수 그린 겁니다. 자, 여기 그렸죠? 자, 그리고 보시면 일단 그 GX 함수가 나왔어요. 모양이 좀 잡았죠? 자, 그러면 GX의 레인지 취역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한번 취역 찾았으니까 취역 얘기했으니까 그럼 요거는 2분의 1에서 2분의 1 빼기 1이죠. 2분의 1 빼기 1에서 2 빼기 1이다. 이렇게 취역도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GX 함수에 대해서. 자, 그러면 일단 이제 GX는 우리가 그림으로 좀 이해했단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자, 볼게요. 결국은 이 G 합성 fx라는 얘기는 이 fx의 결과물이죠. fx라는 건 fx는 뭐 어떤 모양이 있겠죠. 뭐 어떤 모양 함수 모양이 있을 텐데 여기다 x 값에다가 뭘 넣었을 때 나온 결과의 범위가 gx의 도메인이 된다고 사실 보면 돼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제 그렇다면 fx가 무한대에서 마이너스 무한대 나오겠죠. 당연하죠. fx는 3차 함수로 했으니까 3차 함수 fx의 취역은 뭐예요?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gx의 도메인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로 나오게 됩니다. fx가 넣어 들어가도.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자, 아까 우리 말했던 여기. 자, f3이 2분의 1이고 2분의 1이고 자, f'3이 제로이므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자, x 이퀄 3에서 fx는 극값을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죠? 이게 극대가 될지 극소가 될지는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모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요 hx 가족권 한번 보겠습니다. 가족권. 자, 가족권에서 자, hx는 x 이퀄 젤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라고 했습니다. 극대. 자, 그러면 극대값을 근데 제로를 갖는데요. 제로로. 무슨 말입니까? h 제로는
G의 합성 F 제로가 되는데 요게 제로가 된다는 뜻이죠. H 제로는. 자, HX가 G 합성 FX랑 같은 함수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시면 되는데 자, 요게 제로가 아무튼 이게 제로가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무슨 말입니까? 여기 G함수 GX가 제로죠. GX 제로가 되는 점이 1, 2, 3, 4, 5, 6, 7 정수로 떨어지는 점인 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이 F 제로가 되는 점이 어디가 되는지 나중에 찾아봐야 되는데 일단 이것만 가지고는 좀 얘기하기 힘드니까 자, HX를 한번 미분해 볼까요? 미분하면 자, H 프라임 X는 이거 미분하면 G 프라임 FX 곱하기 F 프라임 X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H 프라임 X 구했는데 결국은 여기 HX가 X 이퀄 제로에서 극대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극값이니까 여기다 H 프라임 제로 넣을 수 있겠죠. H 프라임 제로는 G 프라임 F 제로 곱하기 F 프라임 제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요게 제로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함수도 제로가 되지만 1차 도함수도 제로가 된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1차 도함수가 제로가 된다는 뜻은 결국 어디란 얘기예요? 그게 이게 G 프라임 F 제로니까 결국 기울기가 제로인 점이니까 이런 점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점들이. 그렇죠? 그러면 이때 F 이 안의 값이 제로가 될 수 있나요? 지금 제로가 아니잖아요. 지금 요 함수. 그렇죠? X 값이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이 H 프라임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된다? 요 F 제로가 요거는 0이 아니에요. 0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0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F 프라임 제로가 0이 됐다는 뜻은 결국 fx 함수 입장에서는 x 이퀄 제로에서 극값을 갖는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시 원래 함수 hx라는 함수가 원래 함수가 아니고 주어진 hx라는 함수가 x 이퀄 제로에서 극대값을 0으로 갖는다고 했기 때문에 일단 h 제로를 넣으면 이 함수 전체가 0이 돼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걸 미분한 거 h 프라임 x에 제로를 넣었을 때 h 프라임 제로 이퀄 g 프라임 합성 f 제로 곱하기 f 프라임 제로가 0이 돼야 되는데 이 g 프라임 f 제로가 보면 기울기가 제로인 점이 이런 점들이기 때문에 제로가 아닌 거예요. 제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f 프라임 제로가 0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뭐다? f 프라임 제로가 0이라는 뜻은 fx라는 함수는 x 이퀄 0에서 그 값을 갖는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그 값이 두 개 나왔죠. x 이퀄 3, x 이퀄 제로. 그러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응? 어떻게? 자, fx라는 함수를 그래프를 그리는데 어떻게 그리느냐? 자, x 이퀄 제로에서 자, 근데 제로일 때 몰라요. 얼마일지. 왜? fx라는 함수 아직 모르니까 어쨌든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된다고 했으니까 R에서 증가해서 이렇게 올라와서 f 이퀄 제로에서 그 값을 갖고 내려와서 f 이퀄 3에서 그 값을 갖죠. 여기 3. 그리고 여기가 얼마야? 여기 2분의 1이죠. 2분의 1. 왜? 값을 줬으니까. 여기 줬죠? 2분의 1. 그 다음에 여기가 몰라요. 뭐 K라고 해볼까요? K. 자, Y축, X축. 자, 많이 왔어요. 지금 거의 많이 온 거죠. 사실 그러면 뭐예요? 요 K를 찾으면 우리가 이제 요 값을 줬기 때문에 드디어 이제 fx를 찾아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fx 찾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러면 자, 요게 이제 fx입니다. fx. 자, 이걸 하기 위해서 이제 나 조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 조건이 뭐냐면 이제 나 조건이 좀 헷갈리실 수 있어요. 자, 열린 구간 0 이퀄 3에서 방정식 hx 이퀄 1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7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열린 구간 0,3이라고 생각하면 이 hx의 범위가 0에서 3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지금 hx도 모르잖아요. 우리가 뭔지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hx는 알 수 없고 hx가 뭐라고 그랬어요? g 합성 fx라고 했죠. 그렇죠? g 합성 fx니까 결국은 이 gx라는 함수를 봐야 되는데 gx라는 함수를 볼 때 이 g의 정의역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 fx의 치역이 결국은 정의역이라고 말씀드렸죠. 치역이 나온 범위가. 근데 fx는 이제 마이너스에서 무한대가 나오는데 문제는 열린 구간 0,3일 때 fx의 범위를 보면 자, 0에서 3까지 fx의 범위 어디예요? 2분의 1에서 k까지가 되잖아요. 2분의 1에서 k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2분의 1에서 k까지니까 그건 어디까지냐? 여기 2분의 1. 여기 2분의 1에서부터 여기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몰라요. k까지 몰라요. 근데 주어진 건 조건이 hx 이퀄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7이다라고 했으니까 자, 2는
2.718 얼마 되니까 요 점이 1.7 정도 되겠죠. 그러니까 1은 어디가 되겠어요? 선을 좀 그어보면 이쯤 되겠죠. 뭐 이쯤 될 겁니다. 이렇게 hx 이퀄 1이라는 함수가 이제 그어지는 거예요. 요게 자, 그러면 이게 hx 이퀄 1이 되는 거죠. 1. 자, 1이 됩니다. 자, 그때 hx 이퀄 1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7개를 했습니다. 개수가 7개. 그러면 뭐예요? 결국은 이 gx와 hx가 만나는 점의 개수가 7개라는 뜻이 되겠죠. 그렇죠? hx가 7개라는 얘기는 요거의 근이, 그러니까 이 두 함수가 만나는 근이 7개라는 얘기니까. 그런데 이 gx의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제로, 열린 구간 제로에서 3이라는 얘기는 결국 2분의 1에서 k, 2분의 1에서 k 사이다. 그러니까 요 2분의 1, 여기부터 출발해서 근이 7개인데 k가 아직 어딘지 몰라요? 7개 나오는 점이 돼야 되니까 7개를 세보면 자,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여기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k는 여기 어딘가에 있다는 거죠.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건데, 자, 이게 보면 결국은 자 이제 요 사이 어딘데 이게 이제 정수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가 지금 어디 만나는 점이 fx가 그러니까 제로일 때 k라는 점이잖아요. 제로일 때 k. 그러면 보세요. h0는 gf0라 했죠. 여기서 생각해 보면 h0라는 건 gf0라고 그랬죠. f0라는 건 k가 될 거예요. k. f0는 좀 k점이니까 fk일 때 제로라는 뜻인데 제로 바로 쓰지 말고 gk를 한번 넣어봐요. 여기다 gx 함수 있으니까 여기다 넣어보면 2의 사인 파이의 k가 됩니다. k-1이 되죠. 요게 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요게 1이 돼야 되잖아. 2의 지수승이 1이 되기 위해서는 사인 파이 k가 제로가 되는데 사인이 제로가 되는 점은 뭐예요? 지금 보니까 1, 2, 3, 4, 5 그러니까 제로 정수가 되네. 아, 뭐다? 여기 이거에 의해서 결국 k는 정수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정수이기 때문에 k가 될 수 있는 거는 7 아니면 8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7 아니면 8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7일지 8일지 찾아야죠. 그래야 우리가 여기 값을 알아야 이제 fx를 찾아갈 수 있으니까. 그럼 7일지 8일지 어떻게 찾을 거냐 하는 얘기인데, 자, 이거 이제 h 프라임 제로라고 생각해 봐요. h 프라임 제로. h 프라임 제로가 g 프라임 f 제로 합성이죠. 곱하기 f 프라임 제로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 점이 극대점이에요. 극대점. 그렇죠? 극대점이라는 얘기는 h 프라임 제로가 자 hx가 h 제로가 극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h 프라임 제로가 아니고 h 제로가 극대점이 요 점이 극대점이죠. 여기는 극대점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여기를 극대점이라 써야 맞죠. 요게 극대점이에요. 지금 극대점. 자, 그러면 hx가 제로에서 x 이퀄 제로에서 극대점을 간다는 얘기는 h 프라임 제로가 기울기가 0인 점이 된다고 했죠. 그러면 극대점은 뭐예요? 요거 h 프라임 제로가 부호가 작은 쪽에서는 플러스에다가 넘어가면 마이너스로 바뀌는 점이 되는 거죠. 극대점의 정의가 그렇잖아요. 1차 도함수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점이 극대점. 1차 도함수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점이 극소점이죠. 우리가 그 이제 3단계에서 공부했죠. 극대극소에 대해서. 자, 부호가 이렇게 됩니다. 요거의 부호는. 그런데 이때 fx도 f0에서 극대점을 간다고 돼 있잖아요. 어떻게 돼요? 이것도 똑같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요거의 부호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게 되는 거죠. 요 점에서 생각했을 때. 그러면 g 프라임 f0가 결국 부호가 뭐가 돼야 됩니까? 요거는 항상 플러스여야 되죠. 플러스여야지 플러스일 때 플러스로 가고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로 갖게 됩니다. 곱하기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거의 부호가 플러스라는 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 fx는 이제 정수인 점이라 했죠. 그러니까 7 아니면 8인데 결국 g 프라임 x는 뭐예요? 이 gx 함수의 도함수를 얘기하는 거죠. 도함수. 그렇죠?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인 점이 어디입니까? 7에서는 마이너스죠. 8에서 플러스가 되잖아요. 아, 그래서 k 값이 뭐가 된다? 8이 된다. 자, 요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뭐라 얻을 수 있어요? 결국 k는 8이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예요? fx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자, fx는 바로 안 되니까 자, f 프라임 x를 생각해 볼 수 있죠. f 프라임 x 약속하기를 어떻게 약속할 수 있어요? 이제 3차 함수라고 했는데 최고차의 개수는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일단 a라고 써보고 자, fx는
자, 여기다 써보면 fx는 어서 자 0,8 찾았으니까 그 다음에 3,2분의 1이라는 극점을 갖습니다. 극점. 그렇죠. 극점이기 때문에 극점의 정의는 뭐예요? 1차 도함수가 제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x 이퀄 제로니까 x 곱하기 x 마이너스 3이라고 f'x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fx 찾아보죠. fx는 인테그랄 f'x 되죠. 바로 넣을게요. f'x 바로 넣으면 전개하면 ax 제곱 마이너스 3ax의 dx가 되겠죠. 자 이거 풀면 3분의 a의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a의 x 제곱 플러스 c인데 결국은 뭐예요? f 제로일 때 값이니까 f 제로일 때가 k가 아까 우리가 뭐다 8이라고 찾아놨잖아요. 8이라고 찾아놨으니까 그냥 바로 8로 쓰면 되겠죠. 8로 적분상수 c가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c가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미 찾아놨기 때문에 8을 넣는 겁니다. 아 이렇게 fx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다 했죠.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뭐예요? f2의 값이잖아요. f2. 근데 a를 모르네. a를 모르니까 저 f3을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f3을 찾아보면 f3은 자 3 날아가고 9a 마이너스 2분의 27a 그렇죠? 3의 제곱이니까 27a 플러스 8이 얼마다? 2분의 1이다 하는 겁니다. 그럼 2를 쫙 다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18에서 27을 빼니까 마이너스 9a 플러스 16은 1이 되니까 9a는 15가 되네. 15가 돼서 결국 a는 얼마예요? 3분의 5가 된다라는 걸 3으로 약분하면 3분의 5 되죠. 3분의 5 찾았습니다. 따라서 최종 fx는 자 요거죠. 여기다 넣으면 3분의 5 넣으면 9분의 5 되겠네. 9분의 5 x 세제곱 3 날라가니까 2분의 5 되죠. 마이너스 2분의 5 x 제곱 플러스 8이다 라고 찾았습니다. 따라서 최종 자 F2를 넣어주면 자 9분의 5 곱하기 2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5 곱하기 2의 제곱 플러스 8입니다. 자 요거는 9분의 40이죠. 9분의 40 빼기 2 약분되니까 10 빼기 8 2네 2니까 얼마예요? 9분의 2, 9, 18 통분하면 9분의 18 돼서 22가 되죠. 22. 이게 뭐라고요? 이게 P분의 Q다 하는 얘기입니다. P. 그래서 최종 다 P 플러스 Q는 9 더하기 22에서 31이 된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30번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를 쉬운 문제는 아니죠. 결국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뭘 구해야 하는지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막 풀다 보면요, 내가 뭘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는 fx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fx 찾으려니 조건이 너무 없어. 그런데 gx라는 함수는 좀 명확하게 줬네요. 그러면 gx 먼저 찾아보고 gx와 fx와의 관계가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고 봤더니 gx의 정의역이 fx의 치역이구나. 그러니까 fx의 결과물이 gx의 정의역으로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랬을 때 hx와의 만나는 교점이 7개일 때 이제 gx의 fx의 관계를 찾아서 이제 계산 이제 쭉 풀어서 결국은 fx를 이렇게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문제에서는 결국 1차 도함수가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막 미분해서 나오는 결과물이 아니라 항상 1차 도함수는 접선의 기울기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1차 도함수가 제로인 점, 결국 부호가 바뀌는 점이 극점이 된다. 이걸 바로 극점으로 딱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제 좀 실력이 필요한 거죠. 그런 건 이제 문제를 많이 푸시면서 또 생겨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미적분 30번까지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른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